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여당 지도부 간의 뒤집기 한판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해프닝도 많은데요. 아무튼 진짜 국민들을 위한 꼼꼼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됐죠. 어제 밤까지 인터넷 서점이 접속도 안 돼서 결제도 안 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서 정가제는 기대와 우려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자,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협상이 있었죠. 네. 15년 동안 끌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타결이 됐다는 소식 들어왔죠. 네, 1999년부터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경상북도 울진군과의 신한울 원전 건설 협상이 타결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요 8개 대안사업 등과 관련해서 2,800억 원을 울진군에 지원하기로 했고요. 사업 수행 주체도 울진군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그동안 지원 규모 그리고 사업 주체를 두고 정부와 울진군이 팽팽한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은 울진군 쪽이 좀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티즌들 울진군 일종의 희생에 좀 감사하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의견도 있고 협상이 타결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 전기 많이 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원전도 짓고 방패장도 지어야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도 아껴 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해안을 핵 발전소 라인으로 만들 심산이냐,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감소 추세인데 후손 생각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원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말이죠. 네. 경찰을 사칭한 전에 깜빡 속아가지고 개인정보로 그냥 마구 유출을 시켰다는데 네. 경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인데 이 경기도 일선 파출소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네. 나 본서 소속 정보과 형사인데 하면서 내가 이제 경찰관이니까 어디 개인정보 좀 빨리 불러봐라 이렇게 하면 그 파출소에는요 네.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현 주소, 가족관계, 수배 여부 이런 범죄 경력까지 이게 다 알아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이 본서 소속 정보과 형사라는 전화 한마디에 그냥 다 알려준 겁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게 이 경기 북부권 파출소 4곳이지만 더 많이 이런 피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해당 그 경찰관을 지금 경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정보를 누출했다니 진짜 한심하다 이런 의견들. 반면에 저 경찰만의 잘못이냐 그만큼 경찰 체계에서 법 절차가 아닌 권위에 의한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거 아니냐. 평소에도 이 상급기관들이 절차 무시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니 저 경찰도 그렇게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한 네티즌은 도지사가 이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관등 성명 대라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3시간 기다렸다가 3분 진료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얼마나 대학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네. 이 진료 시간이 걸리는지 네.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한 1년 동안 이 병원의 19개 진료과를 찾은 외래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환자 1명당 평균 4.2분 진료 시간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원했던,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제시한 희망 진료 시간은 6.3분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단 짧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분 진료보단 조금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진료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에 진료받을 때가 오전 진료보다는 조금 더 진료 시간이 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또 됐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일단 의사들이라고 뭐 짧게 보고 싶어서 짧게 보겠느냐, 오전 오후에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는 의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찰 20분 정도 해주는데 이거 전부 예약 환자만 가능하고 예약 안 하면 응급실에서 보는데 그거 진찰료 최소 10만 원 이상 넘어간다. 우리는 그나마 천국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개나 고양이보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가면 개나 고양이보다 진료비가 훨씬 더 싼데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마 의료 수가에 관한 뭐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네티즌은 진찰 뭐 짧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를 좀 무시하는 이런 의사들의 특권 의식부터 좀 버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왜 인턴들, 젊은이들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이 인턴 제도를 악용한다는 뉴스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유지원이라는 단체가 있다면서요. 네, 이 기업에서 이런 기업들 명단을 쫙 작성하고 있다. 이런 뭐 소식도 들어와 있네. 맞습니다. 한국판 블랙 기업 이 운동을 지금 청년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제보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인턴 직원들에게 말입니다. 또 법정 수당을 미지급한다든지 네.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다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처럼 처음엔 얘기해놓고는 그런 걸 나중에 싹 입을 닦아버리는 이런 것들, 또 직장 내 성추행 등등 하여튼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업종별로 보면 뭐 제조업, 외식업, 건설업, 유통업 뭐 등등 뭐 다양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 인턴 시스템 개발한 사람이야말로 기업 입장에선 노벨상감인 것 같다. 네.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를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것 아니냐. 또 IMF 핑계들 대는데 그러지 마라. 그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라고 그랬지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한 건 아니었다. 이건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강력히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군인이 훈련 중에 총을 분실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민간인이 찾아줬네요. 네. 뭐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황당한 일인데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트럭 타고 이동하던 육군 모부대 소속 상병이 자신의 K2 소총을 도로에 떨어뜨린 겁니다. 아마 네. 졸다가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거를 민간인이 주워서 다시 갖다 주긴 해서 뭐 큰일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또 인근을 지나던 한 초등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진까지 찍어. 네. 그래서 뭐 군기강 확립이 좀 덜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네티즌들이요. 그 상병 처벌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날 트럭 뒤에서 졸 정도면 얼마나 피곤했다는 얘기냐. 예. 한번 봐주자는 얘기들. 네. 또 수백억짜리 군납비리 책임자들도 별탈 없이 군생활 하는데 총 하나 잠깐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하면서 이 상병 좀 두둔한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강전의 뉴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금요일이죠. 바로 공연 선물을 드리는 퀴즈 코너 덕분입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의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교통 정체가 대단합니다. 간선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꽉 막힌 정체를 보이면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사고도 났습니다. 반포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남사에서 오산, 기흥 동탄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18km 구간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도 더디고요. 외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 동탄분기점에서 오산, 안성분기점 부근으로 답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도하에서 가자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총 밀리는 구간이 10km가 넘고요. 이천 인천 쪽으로는 도하 진출로 부근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번집니다. 북한이 서해안의 우리 영토를 향해 포격을 가해온 것인데요.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 사격을 했으며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공격은 1시간여 만에 끝이 났지만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군은 물론 민간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가옥 수십 채가 불에 타고 산불이 나는 등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로 피격 4주기를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실미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YTN 라디오의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북한 관련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섬이 피격당한 지 벌써 4년이 됐네요. 네,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네. 참 슬픈 기억인데요. 자, 이틀 뒤면 4주기입니다.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북한은 오늘도요. 남측은 이 섬의 포격전에서 당한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도 부쩍 무력 도발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런데 4년 전 포격 당시에 네. 북한이 내세웠던 이유가 뭐였죠? 포격 당일 오전부터 이 섬에서 우리 해병대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훈련이 끝난 지 10분 뒤 바로 북한의 공격이 이어진 건데요. 네. 이를 두고 당시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의 사격 훈련 방향은 북방 한계선이죠. NLL의 남쪽을 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남측에 이제 책임을 넘기려고 했던 것. 네, 맞습니다. 그거였겠죠.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로 피격 4주기를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실미도. 네.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서해 5도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이 섬이 아주 특별히
군사적인 축돌이 많았어요, 그죠? 예, 많았습니다. 1999년 6월이었는데요. 네. 북한 어선이 이곳 앞바다를 계속 침범해서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해군 함정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꽃게잡이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2002년 6월이었죠. 월드컵 중에도 한 차례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갑작스런 포격은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면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민간인이 두 명이나 사망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주민들의 충격이 아주 컸을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쟁을 경험한 것과 다름이 없고요.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또 더 충격이 크셨겠죠. 네. 도발을 경험했던 주민 25분은요.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환자로 판명돼서 예. 여전히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매년 11월이 되면 당시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끔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자, 북한의 무력 도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이런 국지 도발은 특히 위험하죠. 네. 특히 4년 전 포격 당시 미국은요. 북한이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허점이 바로 이 국지 도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국지 도발 대응은 전면전과 다르죠. 전시와 평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따라서 이 섬의 포격을 교훈 삼아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또 우리 영토를 용맹하게 지키다가 전사한 고 서정호 하사, 또 문광욱 일병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총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올해로 피격 4주기를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실미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장훈석 아나운서. 네. 그래도 뭐 힌트 하나는 살짝 주시고 가셔야. 네. 이번 주도 힌트 드려야죠. 네. 지난주 퀴즈 정답이 독도였잖아요. 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연평균 기온 12도, 연평균 기온이 12도라고 해요. 예,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공연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공연 선물은요. 전 세계 언론이 극찬한 천상의 목소리이자 한국이 자랑하는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입니다. 임형주 씨.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빅밴드가 함께해서 더욱 풍성한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대와 세대, 장르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파페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나고 지난 주말에는 담양 펜션 화재 사건까지 어처구니 없는 재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잠실의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전사회 추진단 단장을 맡으신 분이죠. 노웅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전사회 추진단이 오늘 첫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예. 우리 이석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추진단의 백군기 부자연, 남인순, 이계호 의원, 그리고 이제 강동송파의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안전사회 시민연대 함께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를 방문했습니다. 네. 가보셨더니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먼저 저희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균열이 갔다고 하는 롯데월드 몰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5층, 6층에 식당가 그 바닥에 금이 갔다고 하는 데를 직접 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금이 많이 뭐 곳곳에 예. 금이 많이 가 있었고요. 아,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예, 금이 많이 가 있었고 이 8층 천장에도 균열이 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 월드 측에서는 그건 마감재 문제일 뿐이지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수강계셔도 이제 함께 했거든요.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균열이 굉장히 많이 된 거로 봐서는 균열이 더 생길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점검하고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마감재 문제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까지 나타난 거로는 마감재 문제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전문가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예. 그 결과가 나와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마감재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네. 보입니다. 그 저번에 3D 관도 아닌데 그 영화관이 흔들려가지고 뭐 관광객이 뭐 신고를 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실 시공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그 세계에서 7번째라는 553m 높이 아닙니까? 예. 세계 7번째 고층 빌딩이고 123층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소방 장비 갖고 있는 거는 47층까지밖에 고가사다리가 47층까지밖에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123층에서 만 불이 났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예. 이래 우리 공공의 역할로서 우리 소방부가 가서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없고요. 네. 만약 화재가 나서 그걸 진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자체적으로 롯데월드 측의 자체 소방 장비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으면 예. 이거는 화재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그만 어떤 그 부실이나 문제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제대로 이거는 보고 안전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겠죠. 그런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들은 뭐 마감재 문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진짜 거기서 무슨 고층에서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들 대답은 하나요? 뭐 100층에서 지금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점검도 하고 뭐 네. 지금 법적인 규정은 6개월에 한 번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롯데월드 측은 작년에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예. 그리고 3개월 한 번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은 매월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 점검이라는 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지금 제대로 된다고는 보장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안전을 위한 거라 그런다면 좀 더 강화된 뭐 필요하다면 법적 개정을 하더라도 네. 안전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안전한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어떤 그 롯데월드가 되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검은 뭐 그렇게 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화재가 고층에서 나면 어떻게 뭐 고가 사회도 없는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그분들에게는 있던가요? 일단은 자기네들은 하여튼 1시간 내로 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금 대피를 시킨다?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돼 있고요. 네. 그 자체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네. 그게 제대로 물이 뿌려지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게 대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충분히 안전의식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네. 안전교육이나 또 안전 관련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석촌호수의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롯데월드하고는 관계가 없답니까? 지금 이제 롯데월드 측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조차도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문 용역
기관에다 지금 맡겨서 전문가들이 지금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사고 원인 이렇게 지금 집안이 치마되고 네. 이제 뭐 수위가 자꾸 낮아지는 거에 대한 지금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네. 어떻든 간에 속천 호수가 네. 지금 하루에 지금 8,543톤씩 지금 물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면 많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평균 수위로 따진다면은 3.1cm씩 낮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에보다 8,000톤의 물이 더 없어지고 예년보다 0.6cm, 그러니까 1.5배 이상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런다면 네. 이거는 뭔가 집안이 침하되든지 싱크홀 같은 게 있어서 네. 뭐가 물이 빠지니까 있는 거지 물이 있던 전과 다르게 물이 있던 물이 8,000톤씩 매일 없어진다 그런다는데 네. 그게 지금 그거 시작이 결국에는 롯데월드 공사 시작하면서 생긴 현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년 5월 달에 네. 그 정확한 원인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 5월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빨리 네. 그 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땡길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지금. 그 지하철 9호선에서도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그 네. 옆에 좀 다세대 주택이 또 뭐, 지금 집이 기울기도 기울고요.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또 싱크홀 현상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지금 그 다세대 주택이 그 지금 집안이 지금 자꾸 침하되고 예. 싱크홀 생기는 이 현상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직접 이번에 가봤더니요.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게 지침을 박아갖고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네. 이제 기울어서 한 22cm에서 한 30cm 정도가 지금 집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네. 한 5채에서 한 10채 정도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버팀을 박아서 지금은 안전하게 이제 집을 기울어진 걸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현상이 왜 갑자기 생겼냐.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면서 네.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이랑 30m 떨어진 다세 주택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거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아직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기획단, 안전사회추진단, 여기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제 현장 방문하셨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또 문제가 되는 이제 사고 현장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보를 좀 받으려고 그러고요. 아, 제보도 그래서 우리 받고. 우리 당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신고 하는 제보 예. 그 창구를 만들 거고요. 예. 그래서 제보를 받으면 아무리 사소하고 지역적인 그런 안전 문제라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갖고 네. 필요하면 안전 관련 이런 법에 좀 미비점이 있거나 네. 또 필요하면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네. 이 안전 관련 이 매뉴얼이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롯데월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불이 났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1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네. 네. 사실상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재난 관련 안전 매뉴얼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그래서 이 안전 관련 입법도 하고 그 재난 관련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서 좀 새로 실제 상황에 맞춰서 좀 만들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님께서 아주 안전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이제. 이제 예.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비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예. 그 김영란법 그거 왜 처리 안 하냐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그거 왜 처리 안 한답니까?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무위라고 상임위가 있지 예, 않습니까? 있죠. 지금 정무위에 지금 법안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답니다. 네네. 뭐 근데 복수화를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예. 예, 그 의원들은 지금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거의 같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법안 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법안 소위를 빨리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당 원내대표나 네.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거는 법안 소위 빨리 만들어라 네. 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뭐 특별법도 만들긴 했지만 네. 근본적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부실, 예. 부정 그리고 불안전 이런 요소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적폐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충 적장 다 봐주니까 네. 뭐 안전 규정 안 지켜도 되고 네. 그리고 뭐 화물 그 적정량 실는 것도 과적해도 눈 감아주고 했던 거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부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런다면 예, 예. 이 부정부패 방지법을 확실하게 이번에 만드는 것은 세월호 참사 후에 살아있는 사람의 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더 크게 언론에서 네. 이거 확실하게 부정부패 방지법 예.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네. 뭐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 네. 뭐 12월 전에 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뭐 만약에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네. 다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예.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그럼 안 부담도 되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김한길 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맞습니까? 뭐 기말기 개가 뭐 우리는 이제 개파와 예. 파벌 때문에 당이 그냥 예. 심지어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개파 당파 이런 거는 저희는 보통 비주류라고 그러잖아요. 아, 비주류, 예. 네, 그걸 이제 무슨 뭐 그걸 이제 개파도 아닌데 이제 그것도 네. 이제 개파로 보면 개파인데 네. 이제 좀 관계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야 예. 되겠죠. 그런데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말이죠. 예, 이 개파 타파가 되겠습니까? 개파 타파요. 예. 이 개파 친노 타파가- 강경판이 또 무슨 판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무슨 판이 하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당이 존립할 아마 국민들한테 아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국민한테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공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 공천 시스템을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고치지 말고 네. 영구불변으로 한 몇 년 가면은 개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기대하시군요. 그게 우선이다. 문재인 의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의원요. 예. 그건 안전 문제랑 상관없지만 예. 뭐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 그러세요? 문재인 의원 검증 안 받고 네.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비대위원 하시면서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대위원 할 때 비대위원 하는 분은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 게 그건 순서였는데 아하. 지금 문재인 의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네.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나오셔서 검증 받아서 네. 확실한 대통령 후보가 되시든지 네. 전 가부간에 확실히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문재인 의원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안전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검증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죠.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비격 4주년을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실미도.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파피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이죠. 잠시 후 뵙겠습니다.